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은 진짜 테슬라 오너분들이라면 귀 쫑긋 세울 만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영어로는 NHTSA라고 하죠. 이 기관이 테슬라의 특정 기능을 무려 1년 넘게 조사했다가 결국 조사를 종결했거든요. 그냥 종결이 아니라 테슬라 손 들어주는 식으로 끝난 거라서 이게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랑 구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NHTSA가 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해? 일단 NHTSA부터 짚고 가야 해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우리말로 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자동차 관련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연방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특정 차량 기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이에요. 리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기능 자체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NHTSA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런 NHTSA가 테슬라의 액츄얼리 스마트 썸이라는 기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종결을 선언한 거예요. 액츄얼리 스마트 썸, 이게 뭔가요? 액츄얼리 스마트 썸, 이게 뭔가요? 액츄얼리 스마트 썸, 줄여서 AS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약자가 좀 웃기긴 하죠.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도 이 약자 때문에 농담이 많이 오가요. 이 기능은 기존 스마트 섬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에요.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된 테슬라를 원격으로 움직이는 기능인데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차를 지켜보면서 목적지 방향으로 조금씩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좁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기가 까다로울 때 앱으로 차를 직접 조종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편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에요. 기존 스마트섬도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ASS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정교하게 동선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버전이에요. 테슬라의 비전 기반 완전자 율주행, 즉 FSD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작동하고요. 조사는 왜 시작됐나?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왜 조사 대상이 됐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속 충돌 사고 보고들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전봇대 주차된 차량, 차고문 같은 정지된 장애물에 차가 살짝 들이받는 사고들이 보고됐고 이게 미디어에도 퍼지면서 NHTSA가 주목하게 된 거예요. 작년 1월,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NHTSA가 공식적으로 예비 조사를 시작했고요. 조사 대상 범위가 어마어마했어요.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4가지 라인업에 탑재된 ASS 기능을 장착한 테슬라 차량 약 259만 대가 조사 대상이었거든요. 참고로 사이버트럭은 현재 ASS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서 이번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59건, 어떤 사고들이었나? NHTSA 결함조사국이 검토한 사건은 총 159건이에요. 공식 차량 소유자 질의서 민원은 단 1건이었고 나머지는 언론 보도 자료들이었어요. 그럼 이 159건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고가 급저속 상황에서 발생했고 부상자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재산 피해도 가벼운 수준에 그쳤고요. NHTSA는 이 사고들이 수백만 건이 섬 작동 횟수 대비 1%도 안 되는 아주 드문 수준이라고 공식 판단했어요. 시스템 전반에 걸친 안전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비율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빨라요. 테슬라가 ASS로 몇 번이나 섬 작동을 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259만 대 차량에서 각자 수십 번, 수백 번씩 이 기능을 썼을 텐데 그 방대한 사용 횟수 대비 159건이면 통계적으로 정말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NHTSA도 그 맥락을 정확히 짚었어요. 테슬라가 손 놓고 있었냐? 절대 아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슬라가 마냥 기다리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응했거든요. 그것도 테슬라답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즉 OTA 업데이트로요. 오버 데이러 업데이트라고 하는 건데 차를 서비스 센터에 갖다 맡기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테슬라의 엄청난 강점 중 하나인데 조사 기간 동안 무려 6번 이상의 OTA 업데이트를 배포해서 ASS 관련 문제들을 개선했어요. 어떤 부분을 개선했냐면 카메라 기반 물체 감지 성능, 장애물 인식을 위한 신경망 성능, 그리고 잠재적 위험 상황에서의 시스템 반응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차가 주변 물체를 더 잘 알아보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운전자도 더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다듬어 온 거예요. 이 개선들이 259만 대 전체 차량에 동시에 적용됐고요. NHTSA는 이 OTA 업데이트들이 감지 신뢰성과 운전자 반응 시간과 관련된 핵심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해소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비판론 vs 현실,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자율주행 기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나 언론들은 이 충돌 사례들을 두고 테슬라가 기술을 너무 성급하게 시장에 내놨다는 증거라고 주장했거든요. 특히 ASS가 카메라만 쓰는 비전 전용 FSD 스택에 의존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라이다나 레이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방식이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NHTSA의 이번 결론은 그 비판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에요. 리콜이나 시정 명령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는 게 규제기관 스스로가 이 사고들의 심각성이 낮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거든요. 현대 자동차 기술에서 OTA 기반 수정이 규제기관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거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ACS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테슬라 팬이라도 이건 인정해야 해요. 테슬라라티라는 미디어에서 최근에 직접 ACS를 써봤는데 비 오는 날 헬스장에서 나오다가 모델 Y를 섬 기능으로 불렀더니 차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서 작동 범위 밖으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비를 맞으며 더 먼 거리를 걸어서 차를 찾아가야 했다고. 이 정도면 편의 기능이 아니라 불편 기능이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테슬라라티는 개선은 반드시 온다. 나는 확신한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게 지금까지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니까요. 테슬라 입장에서 이번 결론의 의미, 이번 NHTSA 조사 종결은 테슬라한테 여러모로 긍정적인 신호예요. 일단 규제 부담 하나가 사라졌어요. 테슬라는 지금 비지도 FSD 롤아웃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자율주행 관련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수록 그 방향으로 집중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결과는 테슬라 오너들한테도 ACS를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해요. 위험한 실험이 아니라 저위험 편의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는 공식 도장을 받은 셈이니까요. 물론 테슬라는 이번 조사 종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드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종결이 ACS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고속 주행 상황에서의 FSD 기능에 대한 NHTSA의 더 광범위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든 규제 관문을 통과한 건 아니고 이번 한 고비를 잘 넘긴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앞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규제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례는 하나의 흥미로운 방향을 보여줬어요. 데이터 기반 분석과 빠른 OTA 업데이트 대응이 규제기관을 설득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거요? 앞으로 자율주행 업계 전체가 주목할 만한 선례가 됐다고 봐요. 테슬라가 비전 전용 FSD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로보택시 계획은 어떻게 현실화될지, 그리고 NHTSA의 고속 FSD 검토는 어떤 결론을 맺을지 태조가 계속 들여다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태조였습니다.